김태연, 스승 박정아와의 슬픈 사연. 김태연과 박정아의 가슴 아픈 고백. 미스트롯이로 화제가 되기 전에 김태연 양은 예능 아이콘택트에 스승 박정아 명창과 출연을 했는데요. 김태연 양은 자신을 국악 신동 김태연입니다라며 활짝 웃으며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이어 엄마 뱃속에서 태교로 판소리를 들려주셨는데 제가 태어나서 6살 때 스승님 학원에 갔는데 선생님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라며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어 노래하는 걸 보고 스승님이 너무 멋지시고 감동적이어서 나도 스승님처럼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라며 박정아 명창에게 판소리를 배우게 된 계기를 설명해줬습니다. 곧 이어 박정아 명창이 나왔는데요. 저는 중요무형 문화재 제후호 판소리 고법 미수작 박정아라고 합니다라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26살에 적벽가로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라며 이력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창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어 호랑이 선생님 밑에서 훌륭한 제자가 나오니까 우리 애들이 나보다 훨씬 잘하는 제자가 되길 바라면서 더 엄하게 가르쳤다라고 했습니다. 태연이도 6살 때부터 판소리를 했고 저도 6살 때부터 판소리를 했고 저한테 있어서 너무 훌륭한 제자이고 판소리도 잘하고 다른 사람들은 흥부가 한바탕을 배우려면 보통 5에서 10년쯤 걸리거든요. 근데 지금 태연이는 3년째 하는데 흥부가도 거의 끝났고 정말 힘도 좋고 감정도 좋고 성음도 애원성 같은 게 많아가지고 저도 가르치다가 놀랄 때가 있어요. 너무 잘해가지고라며 태연 양의 천재성을 말했습니다. 이어 제가 몸이 아프고 해서 좀 더 특별하게 마지막으로 큰 수업을 해주고 싶어서 나와봤습니다라며 출연 신청 계기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현재 유방암 사기로 현재 몸 상태가 안 좋다고 했는데요. 전이가 많이 되어 수술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판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항상 머리에 쪽을 찌잖아요. 이젠 머리가 없으니까 더 이상 판소리를 못하는 건 아닌지라며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제자들이 떠날 때 암 선고를 받을 때보다 더 힘들었어요라며 제자들과의 이별에 대해 힘듦을 설명했는데요. 아픈 자신의 상태로 인해 제자들을 다 떠나보냈지만 태연 양만은 떠나지 않고 선생님 곁에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화면이 바뀌고 박정아 명창과 김태연 양이 마주 앉게 됩니다. 이어 박정아 명창은 태연 양에게 오늘 마지막 수업을 하기 위해 불렀다며 스튜디오로 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태연 양은 그 말을 듣고는 울음을 참아봤지만 나오는 눈물을 막을 순 없었습니다. 태연 양은 아픈 선생님의 상태를 이미 알고 있었고 오래 지나지 않아 선생님과 이별을 해야 하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태연 양은 눈맞춤을 하니까 선생님의 다른 모습이 보였고 선생님의 한복 입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예뻐요라며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습니다. 보는 저도 너무 찡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박정아 명창은 복잡한 신경을 드러냈고 고맙다라며 눈물을 머금은 채로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어 박정아 명창은 태연 양에게 처음 만난 날을 기억하냐면서 물었고 태연 양은 당시 6살 때 만난 것을 기억하는 건 물론이고 당시에 박정아 명창이 입은 옷과 스타일까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박정아 명창은 작년에 미국 갔을 때를 기억하냐면서 지난 여행 얘기를 꺼냈습니다. 박정아 명창은 나이아가라를 여행 갔을 때 너무 좋아서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요. 그때 태연이가 그랬잖아. 선생님 제가 돈 많이 벌어서 또 모시고 올 거라고 약속 지킬 수 있어? 라며 물었습니다. 태연 양은 지킬 수 있죠라며 다음에 갈 때는 선생님 언니 오빠들이랑 다 같이 가자면서 다음 여행도 꼭 같이 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박정아 명창은 빨리 나와서 같이 가자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 박정아 명창은 선생님 아픈 거 알고 있지? 선생님 어디 아픈지 알아라며 물어봤습니다. 태연 양은 선생님이 계속 속이 아프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때 제가 선생님 그렇게 아프시면 병원에 가보세요 그랬는데 선생님이 괜찮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그때 언니들이랑 계속 선생님 걱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이 병원에 가셨잖아요. 너무 못 참으시겠다고 선생님이 링거 맞고 계실 때 왜 선생님이 아프시지? 나는 선생님 안 아프시길 바라는데라며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박정아 명창은 어쩌면 선생님이 태연이 곁에 오래 없을지도 몰라라며 말했고 태연 양은 제가 선생님께 항상 선생님 곁을 안 떠난다고 말했잖아요. 저는 선생님이 아프셔도 돌아가실 때까지 저는 선생님 곁을 안 떠날 거예요 라며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박정아 명창은 울음이 터졌습니다. 이어 태연아 그래도 태연이는 아직 어리고 선생님은 꼭 이겨낼 거야.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훌륭한 선생님한테 가서 다른 데서 더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돼야 해라며 말했습니다. 태연 양은 그래도 저는 선생님 곁을 떠나기는 싫어요 라며 울며 대답했고 스승 박정아는 태연아 내가 다른 곳으로 공부하러 간다고 해서 선생님 제자가 아닌 게 아니야.
선생님이 태연이에게 엄마이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은 우리 태연이가 더 좋은 곳 가서 더 많이 좋은 걸 배우라고 보내는 거지 선생님을 떠나는 게 아니야라며 자신은 태연이를 오래 가르쳐 줄 수는 없지만 헤어지는 게 인연이 끝나는 게 아님을 설명해 줬습니다. 이어 마지막 수업인 흥보가를 같이 불렀습니다. 이어 흥보가를 설명하면서 박정아 명창은 스승님은 흥보가 중에서 박타는 대목을 하면 항상 기분이 좋더라고. 흥보가 중에서 박타는 대목 하면서 박 속에서 뭐가 나와며 물었고 태연양은 돈이랑 쌀이요라며 대답했습니다. 박정아 명창은 은근보화가 많이 나오잖아. 근데 선생님한테는 은근보화가 태연이야라며 태연양을 아끼는 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태연양은 그 말을 듣고 또 눈물이 나왔고 둘은 흥보가를 멋지게 불렀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수업이 끝나고 박정아 명창은 우리 태연이 잘하네라며 다정어린 말로 칭찬했고 스승에게 처음으로 칭찬을 받은 태연양은 복잡한 신경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어 정말 어디에 내놔도 쓰겄다. 이제 스승님한테 칭찬 처음 듣지. 우리 태연이가 이렇게 기분 좋을 줄 알았으면 맨날 해줄 걸 그랬다라며 지금까지 칭찬 많이 못 해줘서 미안해라며 박정아 명창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어 이렇게 쉬운 걸 못 해줬네라며 후회했습니다. 박정아 명창은 태연이가 우리나라 음악을 지킬 수 있는 훌륭한 명창이 됐으면 좋겠어라며 말했습니다. 이어 나는 태연이가 더 좋은 곳에 가서 더 훌륭한 스승님에게서 공부했으면 좋겠어. 선생님의 제안을 꼭 받아주었으면 좋겠다라며 마지막 부탁을 제안했습니다. 태연양은 깊이 고민하는가 싶더니 이내 선생님 전 싫어요라며 끝까지 스승님 곁에 지킬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태연양은 방을 나가고 박정아 명창은 홀로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어 제 자식이라 그랬는데 보내주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태연이가 더 훌륭한 곳에 가서 배우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래서 꼭 좋은 스승님한테 보내주고 싶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라며 속마음을 밝히며 끝이 났습니다. 저는 보는 내내 눈물이 너무 많이 나와서 혼났습니다. 어린 태연양의 마음에 너무 감동스러웠고 배웠습니다. 어리지만 깊은 마음을 지니고 있는 태연양. 앞으로 좋은 날만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정아 명창도 얼른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랍니다.